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밤 8시 18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게 과연 진짜냐 거짓말이냐 하는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거기에 진술을 하고 하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이걸 읽어보고 서명을 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긴 진술조서라도 꼼꼼히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딩이 다르면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진술조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진술조서와 어제의 발언이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것을 믿겠느냐 하면은 진술조서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진술조서가 먼저 작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술조서를 읽고 고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조서는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한 증거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두 사령관이 증언하는 걸 보면은 저는 명백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증언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 중에 증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 중에 이미 검찰의 진술조서에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진술을 못하겠습니다, 증언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미 작성된 검사의 진술조서를 정확하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이 동아일보가 이런 검증 취재를 했습니다. 제목이 윤 총쏴서라도 끌어내 이진우 수방사령관 머뭇대자 다그쳐 라고 말한 것이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실려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 진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조서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지시 진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부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을 부인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므로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도착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진술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소속 장교 A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덜쳐 업고 나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거겠죠.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라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 있는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현장에서도 하달된 겁니다. 다만 현장 간부들이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진술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부수고 들어가라, 2-3번 계엄 선포하겠다 말한 거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가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확인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부인했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제3의 인물들의 진술과 검찰의 다른 조사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는 물론 형사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 나온 두 군인에 대해서 상당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요리조리 말을 돌리고 했을 텐데, 군인이니까 그래도 정직한 보고를 하겠다는 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하면은 형사재판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군의 장교단의 권위를 생각하는 이 재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군사령관이 모욕을 당하면은 부하들이 앞으로 상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그냥 무력 집단일 뿐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밉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군 지휘관들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군 지휘관들 중에 적극적으로 비상계엄령에 가담한 사람 말고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군 장교단의 이 권위를 우리가 지켜줘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겁을 낼 것 아닙니까? 부하로부터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국군을,
국군은 국민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